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목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칭찬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한미TV를 방문한 송성한 신임 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재외 공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배혁 기자입니다. 지난주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신임 총영사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한미TV와의 인터뷰에서 신임 총영사는 무엇보다 공관의 문턱을 낮춰 한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한인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저희 외교 정책의 신뢰도 얻지 못한다고 저희가 그렇게 깊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사보의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또 실제 시카고가 갖고 있는 위상이 한국에서는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시카고 홍보와 함께 한인사회 알리기 노력이 더욱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매 결연을 통한 우수교사 교류와 경제 박람회를 통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 시카고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연극의 제작 등은 좋은 홍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협력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카고 일원의 이 동포사회뿐이 아니라 여기 기업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이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그 연계 이게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하고 그러한 협력 관계를 갖고 가고 증진시키는 것이 저희 영사관에서 굉장히 앞으로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 과거 시카고 한인타운에 밀집돼 있던 한인사회가 점차 서버브로 흩어짐에 따라 한인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순회 영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교민 밀집 지역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한인들의 영사 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한미TV를 비롯한 동포 언론사와 한인회, 상록회, 평통과의 상견례를 마친 손 총영사는 앞으로 데일리 시장과 주정부, 총무처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C 뉴스 배혁입니다. 지난 24일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살해 용의자로 한국계로 추정되는 입양아들이 기소됐습니다. 두페이지 검찰은 간호사인 루스 헤럴 씨를 둔기로 머리를 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아들 제헤럴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아들과 어머니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양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제헤럴은 자신의 차로 시신을 인근 학교 주차장에 옮겨 버려뒀고 몇 시간 후 다시 시신을 차에 실어 인근 아이젠하워 고속도로상에 유기했습니다. 제헤럴은 집으로 돌아와 경찰에 어머니가 실종됐다고 전화로 신고했고 당일 오후 1시경 버려진 차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제헤럴은 두페이지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1급 살인으로 최대 60년형을 받게 됩니다. 4월 2일 접수 시작과 동시에 쿼터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취업비자 H-1B와 관련해 이민국이 접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접수가 시작되는 날인 4월 1일이 올해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민국은 4월 2일 이전에 도착하는 서류는 거부될 것이나 접수 시작 주말인 3월 31일과 4월 1일에 도착한 서류는 4월 2일자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의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고 사본을 이민국으로 보내야 하며 사본 서류의 서명 시 파란색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급행 서비스 I-907 신청자는 반드시 2006년 8월 28일 이후에 배포된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서류 접수를 서두르다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잊거나 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아 신청서를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다며 접수 전 꼼꼼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민국은 조기 마감 우려에 대해서 서류 접수 현황을 즉각 발표해 마감 날짜를 정확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계속됩니다.
6월 샌프란시스코 미주체전을 앞둔 시카고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체전 준비 상황과 기금 모금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한인 젊은이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체전을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체육회 임원진은 2박 3일간 샌프란시스코 현지를 사전 답사했습니다. 경기장에서 1.3마일 떨어진 곳에 숙소를 예약했고 부대 시설과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5세, 2세 한인 젊은이 3천여 명이 한데 모이는 미주 한인 최대의 스포츠 제전. 관계자는 미주체전이 승부를 떠나 젊은이들의 교류를 넓히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선수들이 가서 꿈을 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또 한국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한국 그런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간 높은 항공요금은 체전 참가 경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5월 18일 한국중앙대학교 무용학과 30여 명을 초청해 체전 참가 후원의 밤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티켓 판매와 한인 업체들의 후원을 이끌고 한인 젊은이들의 참여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체육회는 후원의 밤 공연과 티셔츠 판매, 가두 모금 등의 한인 젊은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족, 인도, 중국, 필리핀 등등 우리 한인들보다 더 그 인구가 많지만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합이 돼서 각 지역의 체육회 활동을 하고 또한 2년에 한 번씩 미주체전을 열리는 것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름대로 자랑스럽고 매 대회마다 잡음도 이어지는 미주체전이지만 미래의 한인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시카고 체육회가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조로 2세, 3세 젊은이들의 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평화통일 자문위 시카고지회가 오는 5월 북한 방문을 추진합니다. 평통 측은 어제 신임 총영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문을 원하는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실상과 함께 동북아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평양에서 열리는 상품 전시회를 참관하면서 한인 기업들과의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재단으로 북한 공장들이 많이 문을 셧다운했는데 뭘 만들어내는지 가서 보시고 또 미국에서 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위해서 가서 구경하시고 기왕이면 중국제를 사느니 북한제를 사다 좀 팔아주면 좋겠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이며 방문단 규모는 약 20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학용품이 전달될 예정이며 물품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평통 측은 하지만 지난해 추진됐던 북한 방문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로 인해 무산됐었다며 올해 역시 남북 관계의 상황 진전에 따라 방문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에 참여를 원하는 한인은 전화 773-442-544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특별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0, 반대 54로 하원을 통과한 이번 특별 운전 면허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블라고야비치 주지사 역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라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곳은 하와이와 메인, 메릴랜드, 미시건, 뉴멕시코, 오리건, 워싱턴 등 모두 7개 주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도 ITIN 개인 텍스 넘버와 여권 등을 제출하고 시험을 거쳐 운전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추진되는 법안과 유사한 특별 허가증을 시행하고 있는 유타주의 경우는 허가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해 상당한 보험 가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리노이 지역에서만 약 25만 명의 무보험 서류 미비자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등 전국 명문대의 올해 입학 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사상 최대의 지원자들이 고배를 마셨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올해 22,900명이 지원한 가운데 합격자는 단 9%로 사상 최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도 올해 지원자가 11% 증가하면서 합격률은 전년에 비해 3% 줄어든 14%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입 카운슬링 협회는 이 같은 기록적인 입학 경쟁률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고교 졸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외국인 지원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협회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교 졸업생의 67%가 앞으로 1년 안에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 카운셀러인 나딘 워너 씨는 공립대학교의 학비가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명문대 선호도가 증가한 것과 지원자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입학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의 사죄를 촉구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결의안에는 일제 군대에 성노예로 내몰린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의회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합당하고 명예로운 배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캐나다 하원 외교국제개발위원회의 인권 소위 표결에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돼 상임위에 보내졌으며 본회의 가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터 맥케이 외무장관은 위안부 만행은 통탄스러운 이야기며 심히 고통스러운 과거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타임즈 한국문화 관련 기사를 모은 더 코리안 웨이브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는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으며 미국 주요 대학과 국립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뉴욕 MKTV 이유겸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문화 관련 기사집 더 코리안 웨이브의 출간을 알렸습니다. 총 152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2006년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한국문화 관련 기사들을 사진 등과 함께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 주류사회에 비친 한국문화와 한류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는 기사들을 하나의 기사집으로 묶어서 한류에 대한 기록용으로, 홍보용으로, 연구용으로 활용하려고 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한편 이 기사집 발간에는 그윈 조친, 피터연 등의 원로 한인 언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뉴욕타임즈 기자이며 학교종이 땡땡땡의 작곡가인 김메리 여사의 딸이기도 한 그윈 조친 씨는 기사 선택과 뉴욕타임즈와의 조율 등에 대한 자문을 맡았습니다. It will acquaint Americans about Korean culture, and I think it will help make understanding. 그리고 뉴욕타임즈 뉴스위크 등 세계적인 매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피터연 씨는 이 기사집의 서문을 맡았습니다.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소위 한류를 시작했다는 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측은 이 기사집을 미국 내 주요 대학 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그리고 지역 시의원들에게도 발송해 한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예울림 선교 합창단이 장애우 단체 미랄 선교단에 $2,000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미랄복지관 건립기금으로 지난해 11월 정기 연주회를 통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13차례의 정기 공연을 펼친 예울림은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마련한 기금을 시카고 일원,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관 건립기금은 지금까지 $12만 3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남부 미시간 호수 인근의 대대적인 개발 공사가 이뤄집니다. 최근 한 개발 회사는 남부 79가에서 95가 사이 518에이커를 구입한 뒤 개발 계획안을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초대형 쇼핑센터를 비롯해 타운하우스, 첨단 기술 연구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드림액트 법안 등 친이민 개혁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 KRCC는 다음 달 4일부터 개혁안을 지지하는 엽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일에는 그룹별로 이민자들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규모 이민개혁 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펼쳐지는 2007 아시안 문화축제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는 5월 21일부터 닷새간 펼쳐지는 올해 행사에는 중앙대학교 무용팀이 참여해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발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7일 두 번째 준비 모임을 가진 중비위는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공연자와 민속품 판매 한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4원 오른 매매 기준율 940.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할 때는 달러당 931.3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949.7원입니다. 한국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달러당 924.05원,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는 956.95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한 장중 하락세를 극복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우존스 산업평균주가 지수는 어제보다 48.39포인트 상승하면서 12,348.75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 역시 0.78포인트 올라 2,417.8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5.30포인트 상승하면서 1,422.5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구름 낀 흐린 날이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를 나타냈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14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습도는 37%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흐린 날이 이어지겠으며 밤 최저 기온은 47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30일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로 다소 떨어진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31일 토요일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를 나타냈습니다. 1일 일요일 역시 비 소식이 예보됐으나 많은 양의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시카고에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9분,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